네, 안녕하세요. 네, TV 특강의 박수님입니다. 기타 연주는 언제 들어도 정말 우리 귀를 감미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울리셨나요? 네. 네, 오늘 그 TV 특강에서 만나보실 분은요, 장애를 딛고 천사 기타리스트로 불려지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좀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실 텐데요. 천사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 그리고 어머니 이순도 씨를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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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자, 우리 먼저 김지희 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 김지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연주를 할 때와는 달리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좀 다소곳한 소녀 같은 느낌이죠. 김지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여자에게 나이를 묻는 건 실례인가요? 24살입니다. 네, 정말 꽃다운 아가씨예요. 네, 어머니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24세의 딸을 주셨어요. 네. 네, 어머니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희 씨가 이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기타리스트라고 스스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 모습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좀 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희 씨는? 네, 지희 너무 이쁘죠?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인데 엄마 뱃속에서 빠르게 7개월 반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은 1년 내에 울고 왔고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업을 전혀 따라가질 못해서 수업 시간에 외로이 그림만 그리든지 졸든지 그런 세월을 반세월을 보낸 아이입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을 참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어요. 네, 사회성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혼자 놀이터를 가라면 못 가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 수학 능력이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타 연주가 코락코락 쉽지만은 않은데 좀 전에 그 복잡한 어떤 연주들을 해내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네. 네. 자, 그럼 그림을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도 네. 조는 거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였다고. 그렇죠. 네. 자, 우리 지희 씨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나 봐요. 네. 어떤 그림을 주로 그렸어요? 캐릭터 위주로. 캐릭터라면?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별학습실이라고 있는 학교를 제가 찾아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요. 거기 개별학습실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선이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고 안에 그림 색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고 그림을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쭉 가르치면서 지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캐릭터 위주로 그렸는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성 내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라 창작 능력은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민화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민화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한중 교류전에 예술인협회 따라서 중국에 가서 엄마 자격으로 족자로 전시도 하고 왔고요. 또 교육감 그 콩쿨에서도 금상도 타고 네, 네 민화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그럼 네. 이미 그림으로도 예술적 어떤 재능이 있었다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지가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림을 전공을 시키고 싶어서 그냥 그 전공보다는 정말 이런 장애 있는 아이들의 그 부딪히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공보다는 네가 평생 그림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너무 좋아했고요. 그림으로 인해서 장애를 그때부터 극복하기 시작한 거는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 못하니까 지금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땐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말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하면서 뭘 하나를 이렇게 완성하는 단계에서 성취감에 정말 한시까지 막 본인 캐릭터 하나도 좋으면 집중을 해서 그릴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 정도 그렸다 하면은 사실 부모님 욕심에는 정말 이제 그림으로서 좀 유명한 화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셨을 텐데 기타는 어떻게 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지희 씨? 아빠의 권유로 아빠가 코드만 몇 개만 알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우연히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성학원의 동영상을 보고 그거에 반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코드 몇 개만 외우면 돼 하고 일단은 꼬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희 씨는 쉬운 건가 보다 했는데 또 영상에서 또 멋진 또 이 기타리스트를 보고는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군요. 네, 핑거 스타일이라는 건 저도 그때 지희가 2012년 5월이죠. 약 4년 조금 넘었죠. 그때 당시 영상을 보고 엄마 나 이거 가르쳐줘. 이게 뭐야? 했더니 핑거 스타일 기타래요. 이게 뭔지 저도 모르면서 학교 앞에 기타 학원이 있길래 찾아가서 핑거 스타일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 악보를 못 봅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행히 핑거 스타일 기타에는 타브 악보라는 게 있다면서 타브 악보. 타브. 네, TAB요. 예. 그런 악보가 제가 영어를 잘 네, 모르는데 네. TAB 타브입니다.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 악보를 한번 가르쳐 보는데 선생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면서 악보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브라는 그 악보가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충분히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악보인가 봐요. 네, 타브 악보는 생소하시죠? 네,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타브 악보라는 거는 우리 클래식에서 그 5선지가 아니라 기타줄 6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이 여기 하나 1, 2, 3, 4로 쭉 나가면서 이 6기타 선 안에 2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 6번 줄에 2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두 번째 플랫을 누르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그게 클래식 기타 멜로디 그 악보 바로 밑에 이제 타브 악보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있는 악보를 보면서 지희가 그 악보로 연주를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이걸 글자를 못 읽기 때문에 손으로 짚어서 보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처럼 타브라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악보를 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안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딸이라고 할까요? 딸한테 악기를 권유한다면 보통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권유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기타를 또 권유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타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아이니까 코드는 악보 안 봐도 못 봐도 된다 해서 가르치려고 했고요. 동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 피아노과 클래식으로 피아노과 입학해서 2학년 올라갑니다, 이번에. 걔는 악보를 너무 잘 봐서 그러니까 6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상반됐는데 기타는 솔직히 이렇게 타브 악보로 해서 지가 이 정도까지 연주를 잘할 줄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요 기타 한 번쯤 안 두드려 보신 분 없잖아요. 띵띵띵띵띵띵 요거 한번 마스터도 못하고 거의 거기서 끝났었는데 이게 손이 너무 아파요. 물집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포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희 씨도 손 너무 여리잖아요. 지금 이 손으로 기타를 친다는 게 너무 안쓰러울 정도인데 힘들지 않았어요, 지희 씨? 처음에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반창고를 붙여가면서 네, 울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울면서까지. 어머니, 울면서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때가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폐막식 공연을 하라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솔직히 2012년 5월부터 연주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불과 1년도 채 안 된 2013년 2월
12월 얘기예요. 그 본인이 하고는 싶고 곡은 정말 열심히 해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연습을 하다가 막 이게 알이니까 울면서 종이 반창 거를 찾아서 막 감고 하더라고요. 대견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실은요, 하기 싫으면 아무리 시켜도 안 했을 텐데 본인이 반창고로 붙여가면서 자,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첫 곡, 우리가 왜 완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주를. 어떤 곡을 제일 먼저 다 우리 완주할 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마사키 키시의 민들레입니다. 아, 그 곡을 우리는 몰라서 기타 연주, 그걸 하셨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완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근데 지금 4년 지난 지금 현재는 지가 악보를 보고 싶으면 아빠가 예를 들어서 동백아가씨 나 들려주면 참 좋겠어 하면 동백아가씨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타부 악보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죠. 거기 타부 악보가 4페이지면 그걸 저녁에 한 2-3번 쭉 본인이 핑거스타일 그 타부 악보를 연주를 해서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야, 네. 그러면은 뭐 웬만한 곡은 이제는 한 몇 번만 연습하면은 바로 또 연주할 수 있는 완전 전문가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예. 요새는 좋은 게 스마트폰에 예. 강습이 있어요. 기타 강습, 핑거스타일 강습을 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곡을 하나 하고 싶다 하면 그 곡을 기타 강습을 찾아요. 거기에 악보로 연습 가르치는 게 있으면 그거로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네. 야, 정말 열정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다는, 아까 좀 전에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머, 연주 잘한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제 조금 이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연주가 또 색다르게 들리시겠죠? 한 곡 더 한번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아, 네. 아우, 정말 색다르게 들리네요. 그쵸? 근데 김지희 씨가 이 곡은요, 정말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클래식 거장이신 이병우 교수님의 새입니다. 새. 네. 아, 곡명이 새예요.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지희 씨가 좋아하는 이유. 어, 새처럼 헐헐 나르는 기분인 것 같아요. 아, 그 곡이. 아, 그게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새처럼 홀홀 나는 기분이라는 게 왠지 우리 김지희 씨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희가 기타를 접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타를 연주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장애학생 음악 콩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타 부분이 없는 걸 제가 기타도 현인데 왜 없습니까? 하고 접수하러 가서 매달려서 기타 부분을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 넣어주셨는데요. 거기서 너무 신기하게 기타 연주 배운 6개월 만인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댄덜라이온 민들레라는 곡으로 금상을 땄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 정말 갇힌 번데기에서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비처럼 새처럼 홀홀 날아서 온 세상을 정말 기타 둘러매고 다니고 싶다 이랬는데 정말 지금 현재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병호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힘을 좀 실어주시는 네, 그런 네. 어떤 멘토 같은 분이시다면서요. 네, 그래요. 아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기타 배운 지 3개월 됐을 때요. 제가 장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우리 코드 몇 개 잡고 이렇게 치는 걸 정말 너무 잘한다고 매일 자랑을 했더니 뮤직 캠프에 한번 참여해 보라 그래서 배운 곡 정말 한 곡, 두 곡밖에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제가 오디션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또 그때도 행운으로 오디션 합격을 했는데 뮤직 캠프에 우리나라 최고 교수진들이 피아노 부분 교수님, 기타 부분 최고 교수님들이 재능 기부로 오신 뮤직 캠프더라고요. 거기에 기타 클래스에 이병우 교수님이 기타 클래스를 맡고 계셨고요. 장애인은 지희 혼자고 비장애인 7명 정도 되는 기타 클래스에서 지희를 눈여겨보시고 이병우 교수님이 다 끝나고 가실 무렵에 저한테 재능이 있는 아이군요. 김지희 양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그냥 우리 지희의 재능을 우리 교수님 인정했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때부터 시작한 기타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런 어떤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마 꿋꿋하게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희 양이 이제 학교 다닐 때와는 달리 지금 네. 활동 영역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네, 오늘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서 연주하고. 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에 많이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엄마 뒤에만 숨던 아이고요.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한 반이었던 아이가 우리 지희를 몰라보더라고요. 대학교 때 만났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 듣던 아이가 기타를 하면서 이런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신감과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인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지희한테 너무 잘했어 칭찬하면 활짝 웃고 대답할 줄 아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어떤 1대1 면대면 사람들과의 소통은 조금은 아직까지도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네. 이 무대라는 곳에서 우리 지희 씨가 정말 그 넓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희 씨 마이크 대고 예. 지희 씨 그 무대에 서면 떨리지 않아요? 안 떨려요. 와우, 안 떨려요. 네. 아니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별로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대 나오는데 사람들 막 보고 있는데 전혀 안 떨려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연주하고 있을 때 박수 막 치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더 쳐줘 보세요. 한번. 이 미소에 이미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연주로 그리고 또 이 미소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적이라는 말이 네, 정말 딱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안 떨린 건 아니고요.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상을 타면서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아트홀 제일 큰 아트홀에서 갈라 콘서트를 열어주셨어요. 그때 지희가 혼자 리허설을 할 때는 조금 잘했어요. 근데 본무대에서 4번이나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대기실로 들어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손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깨우쳤습니다. 얘는 장애 있는 아이이고 정말 엄마 뒤에만 숨던 아이가 저 큰 무대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부터 제가 정말 우리 지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길거리 공연부터 카페, 모르는 카페 들어가서 사장님 우리 지희가 이런 아이인데 한번 연주 들어봐 주실래요? 특히 홍대 길거리 공연은 4시간씩 할 정도로, 그리고 지하철역 공연에 신청을 해서 대전에 있는 서대전역 내거리를 한 달에 2번씩 제가 1시간씩 사회를 보면서 우리 지희가 있는 곡 없는 곡 다 그곳에서 연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극복하는데 최고더라고요. 용기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킨 거지 연주자로서 훌륭하게 될까 싶어서 시킨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차차 벌어졌죠. 네. 지희 씨, 거리에서 공연하라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공연하라고 그럴 때 싫지는 않았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연습도 되고 밖에 사는 게 더 네, 재밌었어요? 네.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보통 애들은 집에서 잘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삐죽삐죽 잘 안 하는데 우리 지희 씨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 에너지를 얻는 거.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잔잔한 공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요, 뭐 해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연을 많이 다니고 계신다고 해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희 씨. 2013년 2월 5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폐막식 성악서화 타임 기타 독주한 게 제일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야, 사실 보통 일반 그 연주자들도 무대 서기 어려운 그 무대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이때.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이 하나의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연습했습니다. 이거 정말 연습 많이 했죠, 어머니?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책 읽는 것처럼 하는 거에선 못 벗어났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연습을 거친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집에서 나온 드리냐면 말입니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뭐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끼실까봐 좀 전에 어머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 멘트 하나 하는 걸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잘하네요. 그러면서 네,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아까 2월 5일이라고 한 것도 얘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충남여고 나왔거든요. 졸업식 날이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졸업식 날 전 세계인들 앞에서 101개국 선수들, 스페셜 올림픽에 오신 선수들 앞에서 기타 독주 겸 졸업 연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는 너무나 가슴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곡을 선정할 때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이 곡을 선정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나 이 음악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본인이 선택하나요?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집에 와서 엄마랑 상의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보통 주로? 네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곡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지희 씨가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제 어머님도 실수할까봐 막 반신반하시고 또 막 박수를 받을 때 보면 꼭 어머님이 박수 받는 것처럼 네, 감동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그때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지희 아직은 연주자도 아니고요. 기타리스트라고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보다는 우리 아이가 정말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를 생각하면 정말 연주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정말 메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만큼 또 보이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머님도 눈물을 많이 훔치시고 많이 힘드셨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우리 아이가 정말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뭐 단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정도 아니면 사회생활을 전혀 따라가지 못할 나이다 싶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배운 기타로 전 세계를 다닌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타를 배우기 전까지는 어쩌면 집에서만, 가족들하고만 네, 이제 네. 인간관계를 네. 했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타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또 이제 자그마한 공연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접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기타를 하기 전후에 굉장히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표정도 너무 밝아졌고요. 정말 이뻐졌어요. 옛날 모습하고. 네. 지희 씨는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러 연주하러 갈 때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어야지 이런 마음 들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첫 이제 인간관계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예쁘게 봐주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것부터가 타인에 대한 어떤 이제 인지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제가 보니까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요. 기타가 애인입니다. 아, 기타가 애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동생하고 네. 아까 뭐 피아노 연주 네, 얘기하셨는데 네. 같은 무대에 네. 서기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집에서 어때요? 이렇게 동생과 같이 이렇게 뭐 호흡을 맞추어서 연습하거나 이런 네. 소통도 있나요? 그게 이제 동생은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희한테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녹음을 하면 음성 녹음을 틀고 지희는 또 그걸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둘이 같이 맞추어서 공연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지희가 엄마하고 있을 때도 눈빛으로만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어머님이 매니저이자 어떻게 보면은 뭐 스케줄 조절 다 해주시고 그 조언자 역할도 하시는 거죠?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제 둘이 같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같이 곡도 좋은 곡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우리 선생님한테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하자 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지희하고 저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 쇼핑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그냥 룰루랄라 기타 둘러매고 정말 4년 동안 KTX를 정말 수도 없이 탔습니다. 서울, 대전, 뭐 부산, 무안, 뭐 전국 그리고 또 비행기를 몇 번 타고 미국에 3번을 다녀왔고요. 와, 네, 아버지가 이제 외톨이가 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컷 기타 배워라 같이 치게 이렇게 했는데 딸 보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빠보다 기타 더 잘 치죠 이제. 네. 네. 자, 어머님, 그 가장 이제 어려웠던 점,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언급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희 씨 같이 뭔가 좀 장애를 딛고 무언가를 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또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해서 힘들 때마다 나에게 좀 힘이 되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지희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요. 장애인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엇으로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희를 보니까 용기를 내시면 되더라고요. 장애를 극복하면서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꿈을 꾸시면 분명히 꿈꾼 결과는 정말 너무 커다랗게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희 씨. 지희 씨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 보람을 느끼는 자, 언제 보람이 느껴져요?
우리 그 학교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연습은 많이 했는데 네. 아직 이렇게 말 내기가 좀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발달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인식 개선 음악 강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을 찾아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저희가 연주로 장애인인 아이들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설마 지 곡을 조금 어려운 곡인데 이해를 할까 했는데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났고 정말 집중을 잘해줬고요.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면서 언니, 누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되세요. 응원합니다. 막 이런 메모를 보내서 정말 너무 보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리중학교 같은 경우에 4시간 수업 시간에 제가 지희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중리중학교 진로진학 상담지에 멘토로 올려주셔서 2페이지에 걸쳐서 그 전 학교 학생들한테 배포가 되고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희 씨, 자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떨 때 보람이 있는지 자 연습했던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장애인식 개선 강사 네. 장애인식 개선 강사 초중고 아이들 앞에서 네. 하니까 인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 학창 시절 본인에게는 정말 좀 힘들고 어찌 보면 좀 어두웠던 그런 학창 시절인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뭔가 좀 기분이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람이 있죠. 근데 인기 좋으니까 기분 좋은가 봐요. 그죠? 네. 자, 이제 그 우리 예술인으로서 우리 지희 씨 앞으로 이제 포부 나는 이런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다, 연주자가 되고 싶다. 자, 포부 한번 들어볼게요. 훌륭한 기타리스트보다는 따뜻한 기타리스트로 온 세상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머니. 네, 거기서 따뜻한 감성의 기타리스트로 하라 그랬는데 빼먹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미국에서 뭐 이제 라디오 생방송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제가 수도 없이 가르친 말입니다. 네. 사실은 정말 이 짧은 그 말 하나를 하기 가지고 이렇게 힘들 텐데 아까 그 긴 곡을 악보도 보지 않고 완주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재능은 재능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숨은 어떤 그 재능과 끼 이런 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마 우리 어머님들께 한 말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본인이 처음에는 정말 어렵죠. 장애인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두드리면 열리고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요. 다 같이 장애인 부모님 여러분 저와 함께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희 씨 목소리로도 한번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봐 주실래요? 지희 씨 목소리로. 여러분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천사 기타리스트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장애를 딛고 본인만의 숨어있던 그 재능을 뒤늦게라도 찾아내어서 정말 세상과 소통하고 이제 정말 본인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나가는 우리 김지희 씨의 이야기 어머니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끝으로 어머니하고 우리 김지희 씨가 같이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늘 힘내시고 우리 지희 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멋진 연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거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거리에 짙은 어둠이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며 웃음 지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면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어린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어린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특강의 박수님입니다.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와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던 널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을 싫어하던 널 다시 난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널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나를 받아줘 눈뜨릴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해서 눈물을 못해서 나갈까 봐내 두 마리가 내 전부는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나를 받아줘 눈뜨릴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살며시 멈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난 잠들고 싶어 yeah, yeah, 그대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제 늦었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단 걸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시려와도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신경질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날까봐 My girl my girl 잠 못 이루고 나를 떠나가지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안아줘 신경질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살며시 입맞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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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뚜뚜뚜루 따라 뚜뚜뚜뚜 따라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